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대표적인 피부 자극이나 알러지의 주요 원인이기도 해요. 저는 단순히 그렇게 정의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문의에게 보여드리면 안녕하세요, 센토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향수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처음 향수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대개 EDC, EDP, 노트, 어코드, 부양률, 시트러스 등등 여러가지 용어에 부딪힐 거예요. 향수를 구매할 때 이런 용어들부터 불쑥 맞닥뜨리게 되면 조금 당황스럽거나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기도 좀 머쓱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일일이 찾아보기엔 귀찮기도 하고 향수 하나 사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일일이 알아봐야 하나 싶으시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실용적인 용어들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EDC, EDP 이런 것들은 향수의 농도를 등급으로 나누어 둔 것인데요. 이 용어들을 살펴보기 전에 부양률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부양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보면 향수의 농도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자세히 보면 향수에 들어가는 주요 성분인 향료의 함량을 의미해요. 이 부양률이 높으면 향수의 농도가 진해지는 거고요. 부양률이 낮으면 농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EDC, EDT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는 부양률의 등급을 나누어 둔 용어입니다. 부양률이 낮은 등급부터 높은 등급 순으로 나열해보자면 EDC, EDT, EDP, 퍼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EDC는 오드 코롱의 약자고요. EDT는 오드 뚜알렛, EDP는 오드 퍼퓸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드 빠르팽은 뭔지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빠르팽은 퍼퓸의 프랑스식 발음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뚜알렛은 영어식으로는 토일렛이라고 해야 하지만 역시 프랑스식으로 뚜알렛으로 발음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데는 나름의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향수는 17세기부터 프랑스가 유럽의 향수 중심지로 부상했는데요. 특히 그라스 지역이 기후나 토양 덕분에 재배되는 다양한 꽃과 식물들을 이용한 고품질 향료 생산지로 자리 잡고 1800년대에는 현대식 향수 공장이 설립되면서 현재까지 프랑스 그라스 지역은 전 세계 향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용어들이 프랑스식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퍼퓸은 프랑스식으로 빠르팽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프랑스 브랜드들은 오드 빠르팽, 빠르팽이라는 프랑스식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부양률에 대해서 오드 코롱은 부양률이 몇 퍼센트 정도, 오드 뚜알렛은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그렇게 정의 내리면 약간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수많은 브랜드들이 제조하는 제품들이 등급별로 동일한 부양률로 제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좀 쉽게 생각해 보자면 이 부양률은 우리가 옷을 구매할 때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 엑스라지 사이즈 등등 표기를 보고 사이즈를 짐작하고 피팅을 해보지만 실제로 피팅을 했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사이즈와는 뭔가 모르게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건 의류 브랜드마다 또 제품마다 사이즈의 오차가 조금씩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의류를 구매할 때 매장의 직원이 이건 미디엄이지만 라지와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등등 부연 설명을 해주면 좀 더 원활하게 참고해서 구매할 수 있잖아요. 향수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부양률이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된다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그건 단순 참고용이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의류도 그렇고 신발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요. 이게 국제표준 같은 그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브랜드마다 같은 오드 코롱이라도 실질적인 부양률이 다르다든가 같은 브랜드의 같은 오드 코롱끼리도 부양률이 서로 다르다든가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니 매장에서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부양률 등급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계열의 향을 좋아하고 지속력은 어느 정도 되는 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좀 더 헛수고를 더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생각 외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매장에서 향수를 구매하실 때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자신한테 잘 맞는 향수 구매 방법을 터득하시거든요. 저는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이나 감정 소모를 좀 줄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장 앞에서 언급했었던 향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향료의 명확한 정의는 향수에서 향을 내기 위한 주요 성분을 향료라고 해요. 갑자기 왜 이 향료에 대해 이야기를 하냐면 이 향료에 따라서 부향률도 많이 바뀔 수 있어요. 향료는 기본적으로 천연 성분과 합성 성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천연 성분은 말 그대로 동물이나 식물에서 추출된 성분을 천연 성분이라고 하고요. 합성 성분은 화학적 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성분을 합성 성분이라고 해요.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좀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천연 성분은 100% 안전하고 무해하다 생각하고 합성 성분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런 이분법적인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천연 성분이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천연 성분에 피부 트러블이나 알러지 유발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라벤더나 장미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리날룰, 오렌지나 여러 시트러스 계열에 함유되어 있는 시트랄, 다양한 꽃들이 함유하고 있는 아이소유제놀 같은 성분들은 가장 대표적인 피부 트러블이나 알러지 유발 성분이에요. 반대로 합성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에 대한 규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애당초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천연 성분이 괜찮고 합성 성분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보면 피부 자극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면 그 자체로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부향률이 올라가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의 함량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성분들을 안정시키거나 중화시키기 위한 안정제나 중화 성분의 함량도 함께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전체 성분의 비율이나 성분의 내용이 다소 바뀌게 될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화장품이나 향수의 단품 박스 상에 보면 있는 전 성분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전혀 다른 제품으로 분류가 되어야 해요. 하지만 같은 향인데 성분이 다르다고 제품명을 자꾸 바꾸게 되면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품명은 동일하게 하되 부향률을 다르게 표기해서 판매하는 브랜드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피부과를 자주 다니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같은 명칭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부향률이 다르다면 앞서 언급한 전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전성분을 꼭 사진 찍으셔서 전문의에게 보여드리면 본인에게 좋은 조언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가지 용어들 중에서 부향률에 대한 용어들을 살펴봤어요. 어땠나요? 간단한 용어인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많은 의미들도 내포되어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다 보면 앞으로 향수를 구매하시거나 고르실 때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용어부터 짚어봤습니다. 물론 아직 다양한 용어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사실 남아있는 용어들은 단순한 단어들이 대다수인지라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들만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향의 종류와 더불어 정품 가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함에 큰 힘이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센토리즈였습니다.